삼성전자 96층, 테슬라 400층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투자하다 보면 물릴 때가 많죠. 살면서 한 번도 안 물려본 사람은 없을걸요. 카카오에 물려있는 개미가 190만 명이랍니다. 네이버는 9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물리다 보면은 주식이 나랑 안 맞나? 아니, 투자 자체는 나랑 안 맞는 건가?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식, 부동산 뭐 손대면 다 손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선 투자가 필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려면 둘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사업을 한다고 쳐도 투자는 해야 돼요. 왜? 벌어놨어. 근데 그 번 돈을 유지해야 하니까. 투자와 사업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스펙트럼이에요. 사업에 좀 더 비중을 세게 두고 재테크 비중은 유지할 정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은 안정적으로 현금 만들 정도만 하면서 재테크, 투자의 비중을 둘 거냐. 이렇게 스펙트럼의 문제예요.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투자는 그냥 뭐 안정적인 부동산 정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득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 투자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고수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투자로 부자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조건 이런 사람들만 투자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건 꼭 필요해, 아니면 이러면 무조건 망해 같은 부분에서는 겹치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정도는 꽤 많이 겹쳐요. 그런 자질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투자를 잘 못하던 저 같은 사람도 그쪽으로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투자로 부자 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제대로 된 기준입니다. 투자 왜 하세요, 여러분? 재테크 왜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목표가 빨리 부자 되기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빠른 수익률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수익률 제일 높은 투자처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경영권 분쟁 일어나고 있는 주식을 타이밍 잘 잡아서 사면 됩니다. 아니면 동전주라고 있어요. 한 주에 뭐 막 몇백 원 하는 거. 그런 것들 막 하루에도 시세가 막 몇십 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 잘 먹었다가 빠졌다가, 잘 먹었다가 빠졌다가.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약해. 코인 하시면 되죠. 하루에 몇백 프로도 움직여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경영권 분쟁, 최근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연초에 50만 원 정도인가 했는데 경영권 분쟁 터지니까 150만 원을 터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 10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가긴 했거든요. 이거는 뭐 유상증자를 한다고 뭐 발표해서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둘째 치고 영상 나갈 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하면은 수익률은 좋아요. 변동성이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 혹은 다른 투자 상품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며칠째 상한가를 연속으로 치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하한가 맞아서 날아가는 거 한두 번 봅니까? 코인은 더 개판이에요. 하한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라져. 분명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던 종목인데 종목이 없어졌어. 뭐야? 어디 갔어? 하고 거래소에 들어가서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거래소도 사라졌어.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죽겠죠. 주식에서도 죽는 일이 생겨요. 선물이나 옵션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수익률 끝장나요. 2배, 3배, 10배로 먹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상품들은 손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손해가 나서 100만 원을 다 잃었어.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100만 원 손해봤다 끝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하실 뚫고 들어가서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계약을 사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팔을 자르고 싶어. 근데 못 잘라. 그래서 손해 나는 대로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잘 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 그러면은 내 기대랑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진득하게 기다리냐? 보통 못 기다리죠. 그래서 종목을 갈아탑니다. 바꿔요. 그러면 내가 갈아타기 전 그 종목이 올라가겠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내 선택이 옳았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지 않고 고민했던 다른 후보군에 있던 애들이 막 올라가. 그럼 이제 사람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빨리 가는 놈이 생기면 그걸로 갈아타고 싶은 게 원래 사람 심리입니다. 왜?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15년간 수익률을 2700%를 냈대요. 그런데 그 펀드를 샀던 사람 중에 절반은 손해를 봤답니다. 왜? 다른 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으면 그걸로 넘어가니까. 수익률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니까. 어쨌든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으면 투자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벌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수익률이 목표만큼 안 나오면 초조함에 손실을 자초하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서 대박나는 사람들이 아예 없냐? 있어요. 분명히 한두 명쯤 존재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률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투자를 해야 하냐? 딱 한 단어로 방어입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혹은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잃지 않고 법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선물 주는 산타님은 네이버 블로거로 유명하신 분인데 8천만 원으로 100억을 버신 주식 투자자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벌려고 투자하지 말고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라.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투자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빠르게 벌어야지 즉 높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 같은 즉 돈을 빨리 벌어다 줄 것 같은 사람들, 회사들을 보고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보통 이런 곳들은 사기이거나 아니면 사기는 아니어도 꿈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꿈이 거대하니까 주가도 팍팍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 특징이 뭐예요? 지금은 뭐가 없어. 주식으로 치면 실적은 안 나오는데 비전만 화려해. 부동산으로 치면 아직 거기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아 라는 소문만 무성해. 이런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잘 되면 초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아요. 분위기 좋을 때는 뭐 회사가 실적이 없고 땅이 지금 사용 가치가 없어도 팍팍 오릅니다. 가격 올라. 괜찮아. 그런데 불황이 못 버텨요. 왜? 발 디딜 땅이 없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실적이 없잖아.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꿈에 취해서 투자했던 그 수익률이 높을 거라 기대되는 곳이 불황을 못 견디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률 높자고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기준이 수익률이 아니라 방어라면 어떨까요? 생존이라면 어떨까요?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회사라면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땅이라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생존, 살아남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는다는 게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으로 치면 PER 낮고 PBR 낮고 우와 이건 저평가됐어 라고 하는 것들만 사게 돼요. 근데 걔들이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극단적으로 폭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된 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다면 투자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회사 주식을 고른다면 사업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실적도 나와야 되고 경영진도 훌륭해야겠죠. 만약에 경영진이 회사 돈 빼먹고 있고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만 신경 쓰고 있고 사업은 내팽개치고 있다면 걔가 아무리 저평가고 비전이 화려하고 나발이고 망할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예를 들었지만 부동산 아니면 뭐 다른 투자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기준 주식으로 치면 경영진도 봐야 되고 사업 아이템도 봐야 되고 매출 안정성도 봐야 되고 부채도 봐야 되고 이런 봐야 할 기준이 많다 보면 어떻습니까? 투자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선물 주는 산타님께서는 제대로 찾는다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은 1년에 두세 개도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 두세 개씩 찾아서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차이가 왜 생기냐?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투자의 기준을 수익률이 아닌 방어, 생존에 둬야 합니다. 왜? 돈의 심리학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다.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자질, 바로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기준을 정할 때 방어, 생존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투자 대상은 나 말고 밖에 있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버틴다라고 하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강철 같은 멘탈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거, 용기를 낼 수 있고 이런 멘탈을 떠올리는데 투자에 있어서 버틴다는 말의 정의는 멘탈, 체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음식을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 먹어도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대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물은 먹을 수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못 먹는다 그러면 3, 4일? 길어봤자 10일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물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서 현금이 다 말라가는, 현금 흐름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부동산 갈아타기 하다 잘못해서 반강제적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됐었어요. 제가 이렇게 2주택 됐었다라고 저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은 댓글에 가끔 집 두 채라 좋겠네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서울 경기도 집이 아니야. 지방집이고 두 개 합쳐도 수도권에 괜찮은 집 한 채가 한참 안 돼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저 교사였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두 채는 유지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게 제가 계획해서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집을 팔고 두 번째 걸 샀어야 되는데 시세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어차피 팔리겠지라고 두 번째 걸 사고 첫 번째 걸 팔려다가 시장이 꺾여서 첫 번째 거를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첫 번째 것도 뭐 세를 맞춘 것도 아니고 갖고 있어요. 담보대출이 나가요. 집 두 개에 담보대출 나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담보대출만 있냐? 신용대출도 있었죠?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유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를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헐값에 던져버리던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정말 다행히 그렇게 현금이 마를 때 유튜브가 좀 잘 돼줘서 그래도 조금씩 현금 흐름이 생겨서 살았다라고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2주택을 유지해가지고 돈 벌었냐? 그러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집값 요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거 수도권 이야기예요. 지방 가보세요. 끔찍합니다. 암튼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실수로 현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하니까 와 진짜 인생 제일 지옥 같던 시기였어요.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목이 바짝바짝 타. 진짜 여러분들 이건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까? 영끌에서 무리해서 집 샀다가 대출이자 올라서 힘들다는 분들, 주식 비투했는데 못 버티고 결국 팔았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잖아요. 개인이고 기업이고 나라고 할 것 없이 현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산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돈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강남에 진짜 핵심지 빌딩들 있잖아요. 막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이런 데 일면도로에 있는 빌딩들. 여기는 매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갖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주인이 팔려고 하겠어요? 근데 나오는 경우가 둘 중 하나래요. 첫 번째,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거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세니까 상속세를 못 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상속세 내고 나머지 가져가는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두 번째 어떤 경우냐? 팔기 싫어. 그런데 팔 수밖에 없어.
대출이자가 올라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빌딩에다가 담보를 끌어 써가지고 사업에다가 갖다 부었든 어쨌든 당장 한 달, 두 달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해서 현금 흐름이 말라버려서 파는 경우, 그 두 경우 아니고선 엔간하면 잘 안 판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 그 강남 일면도로에 있는 빌딩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훌륭한 자산들을 버려야 되게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잠재 수익률이 높은 뛰어난 투자를 했어도 버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갖춰야 합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게 투자고 사업이야. 그 기간을 못 버티고 훌륭한 자산을 팔아버리거나 훌륭한 사업을 접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체력이나 정신력, 특출난 능력이나 인맥이 아닌 바로 현금이란다.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파는 일을 한 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로 부자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혹시 직장에서 잘려도, 혹시 경제 위기가 와도, 사업 소득이 혹시나 줄어들 때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사람, 혹은 리스크를 대비해 저축으로 대비하는 사람, 이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결국 안 망하고 살아 있어야 부자도 될 수 있으니까. 투자로 부자 될 가능성 높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바로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금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아니면 코인을 갖고 있든 투자 자산 하나쯤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거 왜 사셨어요? 아니 당연히 투자하려고 샀지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여쭤볼게요. 많고 많은 투자 대상 중에 굳이 그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그냥 아니 좋다길래 이 정도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멋들어진 대답을 했다, 정확한 이유를 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거 얼마 되면 파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몰라. 그냥 적당히 오르면은 팔아야지. 아니면은 보다가 안 오르다 싶으면 던져야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아마 투자로 부자 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의 저자 김현준 대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부자들은 주식을 살 때 사는 이유와 목표하는 가격, 팔아야 할 때를 모두 정해놓는다.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니라 계획이다. 진정한 투자가는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투자 수단과 절차에 대해 여러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진정한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옮겨가는 것이다. 두 저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내가 왜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고, 목표가는 얼마고, 그때가 되면 판다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한술 더 뜨죠. 만약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다른 옵션은 무엇이냐, 여러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돼까지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나의 지금 현실은 어떻고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까지는 어떻게 도달할 거냐를 명확하게 계획으로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으로 제일 부자이신 분한테 부동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파트를 하나 사면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다음 플랜이 있어야 한다. 다음 갈아탈 곳은 어느 정도 아파트로 갈아탈 건지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이동을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획. 그런 거 보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슈퍼리치들의 MBTI 발표한 적이 있는데, 슈퍼리치 80% 이상이 MBTI에서 J형이에요. 계획형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부를 쌓는 데는 계획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은 그 계획대로 안 합니다. 계획이 없다, 이거는 귀찮아서겠죠? 그런데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대로 안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대감에는 두 종류가 있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만 줄여도 최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 되면 팔아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왔어. 그러면 팔 수 있습니까? 욕심 나잖아요. 계속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안 팔아요. 계획대로 안 하고 좀 미룹니다. 그러다가 귀신같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고 나죠. 혹은 야, 얼마까지 떨어지면 산다. 내가 이 가격 되면 무조건 살 거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막상 그 가격 오면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반등해서 놓쳐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아파트, 주식을 도대체 몇 번을 놓쳤습니까? 투자로 부자 되는 분들은 계획을 강조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고, 그리고 왜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로 부자 될 일정을 계획하고 있나요? 오늘은 투자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수익률이 아니라 방어, 생존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란 단순히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부동산을 열심히 찾는다. 그런 종목 찾기가 쉽다? 쉽지 않다. 그렇기에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버틴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자산이 큰 사람도 한두 달 현금 흐름 말라버리면 좋은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팔게 된다. 그렇기에 투자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도 좋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 혹은 저축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계획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이게 얼마가 되면 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선 어떤 자산을 매수할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을 뿐더러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긍정회로를 돌리고 기대감을 가져서 그 계획에서 자꾸 벗어난다. 부자들은 그 계획을 고수한 사람들이다.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도 투자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잘하는 분들이 쓴 책과 이야기를 열심히 보면서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는 반성적인 의미로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